최초, 와! 세계 최초, 와! 우주 최초, 와! 정신부장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와우! 다 같이 소리 질러!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자, 꼴통쇼 오늘 또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우! 반갑습니다. 야채는 이마트, 과일은 총각내. 욕 테라피스트 총각내 이영석입니다. 와우!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정말 저는 이 토요일 저녁에 네. 이렇게 강남의 가장 중심부에 많은 이렇게 350여 명의 사람들이 화장실에 지금 100명 대기 100명 중이고요. 계시고 네.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요. 기적이고요. 네. 저희가 꿈꾸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꿈꾸던 모습에 네. 현실로 이루어 주신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우. 네. 여러분들이 저희의 꿈이었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꿈꿨던 분들을 네. 오늘 드디어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네. 됩니다. 제가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꿈 얘기를 많이 하냐면 네. 저희가 1회 때 네. 모셨던 마스터분이 다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꿈을 꾸게 해주신 분이 사실. 맞아요. 네. 저희 자, 그러면 꿈을. 얘기하세요. 왜? 아니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제 여운을 더 이상 할 남기시길래. 말이 없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래도 또 저희가 선물 소개는 또 해야 돼요. 저희 네.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네. 자, 우리 주식회사 4시 33분 그리고 이마트, 러쉬 그리고 준호 헤어에서 저희 제작비를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신세계 이마트가 발행하고 있는 요리 전문지 메뉴를 오신 여러분께 모두 나눠드리고요. 자, 토마토를 먹인 돼지의 부드러운 고기 무항생제 토마포크에서 고기를, 자, 피부 이별 세분화 전문화된 코슈메디컬 기능성 화장품 리더겐에서 화장품 선물을, 정확한 판단 정교한 진료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들 S리더 치과병원에서 스케일링 상품권, 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네시 다이어리에서 3년, 5년, 10년 다이어리를, 자,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에서 비타민을, 아이들은 더 신나게 어른들은 더 날씬하게 엠스키 선물을, 자, 스마트 공기지압을 위한 릴렉서 IC4 그리고 한의학의 경락을 접목한 넥 릴렉서 넥2를 주식회사 코리아 브레오에서, 자, 대한민국 1등 배달앱 배달의 민족에서 1만 원 할인 쿠폰을, 자, 사냐초로 좋은 음식을 벗들과 나누려 차리다 미슬토 사냐초에서 간장게장 선물 세트, 자, 성실과 신용의 축산 전문 기업 대한축산에서 등심 세트를, 그리고 마음속 순수함을 제작해 드리는 블랑인뉴 플라워에서 우리 테이블 센터피스 그리고 캔들 선물을, 자, 그리고 인생은 다 연극 기똥차게 웃겨드리는 연극 당신이 주인공 공연 티켓을 우리 도양 엔터테인먼트 김대범 소국장에서 함께 해주셨고요. 준호헤어 노년점에서 헤어 상품권, 그리고 세계 최고 조개구이 갯벌의 진주에서 꼴통 스페셜 식사권을, 자, 소중한 순간 함께합니다 한스드림 베이커리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그리고 또 오늘 저희 진행자의 의상은 포튼 가먼트 강남점에서 함께 우리 또 이용희 대표께서 네. 직접 그리고 넥타이 제작을 협찬은 우리 해주셨고요. 강남점의 MDRT. 네, MDRT. 자, 그리고 우리 정민철 투수의 사인볼, 또 우리 야구공 선물을 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 대박 나시라고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이 다시 이 자리에 귀환하셨습니다. 저희 꿈을 꾸게 해주신 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림 파노라마라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사랑 프로젝트를 꿈꾸는,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멋진 여인이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김수영 마스터,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김수영. 어서 오세요. 와,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게 웬일이에요. 네.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게요. 많이 와. 갈수록 예뻐져요. 그러니까. 원래 예뻤는데요.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갈수록 머리가 나빠져요. 네. 아니, 농담이에요. 아니, 이제서 막 어디서 없었던 카메라들이 막 올라와서. 그러니까요. 네. 야.
저희 아까부터 2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는데도 찍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니. 그러더니 네. 자, 수영 씨 네. 감사해요. 아유, 고마워요. 제가 감사하죠. 네. 네. 아유, 굉장히 감격적이에요. 감동이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1회 출연했을 때는 진짜 그 무슨 약간 찜질방 같은 네. 지하에 맞아요, 맞아요. 하필이면 조그만 거기 이렇게 방에서 원목으로 네. 나무로 둘러싸여서. 그런 데서 한 10명 정도의 네. 청중과 함께 우리가 1회를 했었어요. 저는 네. 사실 이제 잘 이렇게 감이 안 잡혀서 그날 또 네. 이제 처음 하는 네. 쇼니까 일부러 미용실 가서 네. 머리랑 메이크업까지 하고 네.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녹화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날 또 교통사고까지 났었어요. 사실은 접촉사고까지 맞아요, 났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진정하고 이렇게 가서 또 두 분의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신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벌써 큰 행사가 돼서 벌써 100만 명이 네. 100만 명이 꼴통쇼를 들어서. 함께했다니 정말 자, 우리 여러분 대단하고, 수영 씨한테 네, 너무 감사하니까 존경스럽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막 우리 엄마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막 대견해하고 막 어우 이 새끼들 네. 잘했네 막 이런 막 이렇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사실 저를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네. 저에 대해서 참 다양한 이제 어떤 시점에 대해 저를 그러니까. 알고 오세요. 그래서 맞아요. 저한테 아직까지 영국에 사시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2010년에 제 첫 번째 책이 나왔었어요.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영국에서 로얄 더치 쉘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네. 2011년부터 1년 동안 이제 드림 파노라마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유럽, 중동, 아시아를 25개국을 여행을 하면서 365명의 꿈을 인터뷰를 해서 네. 그걸 가지고 뭐 SBS 스페셜 다큐도 만들고 책도 그렇죠. 또 쓰고 드림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도 열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3년에 드림 레서피라는 세 번째 책을 쓰고요. 원래는 이제 드림 파노라마 2를 진행하려고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을 여행을 할 계획으로 2013년 9월에 떠났어요. 그랬다가 이제 여행 중간에 주제를 사랑으로 바꿔서 프로젝트 이름도 러브 파노라마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세 대륙의 22개국에서 13개월 동안 108가지의 러브 스토리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제 다시 귀국을 해서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간만에 이제 집이라는 거를 갖게 됐고요. 와. 안정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뭐 꾸준히 운동도 하고 막 이게 집밥을 너무 해먹고 싶었는데 이제 원 없이 집밥도 해먹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책을 써서 또 다다음 주에 이제 5월 18일에 당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라는 네 번째 책이 나오고요. 또 그 와중에도 막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탱고를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배웠었는데 그래서 세바시에 네, 나가서 맞아요. 이제 탱고 관련한 강연도 했었고 그 사이에 또뭐 여러 가지 도전을 해서 또 이제 이번에 동화를 또 쓰기 시작해서 조만간 중앙일보에 연재도 하게 됐고요. 네. 또 최근엔 줌바 강사 자격증도 땄고 아주 최근엔 또 다른 꿈을 하나 이뤘어요.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가 콘서트에서 이제 노래를 불러서 공연을 하는 건데 그저께 그러니까 수요일에 3일 전에 이제 보사노바 가수로 데뷔를 했고요. 물론 뭐 아주 조그만 뭐 데뷔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우연치 않게 이제 어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재즈 클럽에서 이제 게스트로 공연을 보사노바는 했었어요. 어떤 거예요? 조금만 좀 들려주세요. 우리 브라질. 사실- 그러니까 보사노바가 이제 우리가 잘 몰라서 반주가 없어서 노래. 네. 반주 없어도 아이고. 보사노바 리듬이야. 아유. 약간 무슨 네. 막 관광버스 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사노바는 브라질에서 50년대에 시작된 네. 재즈와 약간 삼바가 혼합된 장르고요. 네. 당시에는 이게 이제 이름 뜻 자체가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이었는데 뭐 지금 워낙 오래돼서 사실 브라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안 듣기는 해요. 근데 네. 굉장히 그런 감미로운 노래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 소절만. 모르니까. 네. 아직 제가 실력이 일천한데다가 지금 반주도 없어서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럼 봐주세요. 여기다 마음이 너그러워요. 얼굴 여기다 봐요. 솔직하고. 네. 몸매도 네. 얼마나 여기 계시면 너그러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Olha que coisa mais linda.
cheia graça. Ela menina que vem e que passa no doce balanço caminho do mar. Moça do corpo dourado do sol de Ipanema, o seu balançado é mais que poema, coisa mais linda que eu já vi passar. 와우. 아유 잘하네요. 아유 갑자기 앉아서 이것도 반주도 없이 그러니까. 막 이 두 분을 의식하니까 지금 네. 아니 이게 반주에다가 네. 조명 이렇게 조금 라이트만 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거 보사노바도 여행 중에 예. 접하게 된 거예요? 아니요 사실 뭐 보사노바를 제대로 배운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를 배웠고요. 그러니까 이거 공연을 사실 하게 된 거는 그냥 제가 이제 이번에 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작사를 한 곡 하게 됐어요. 네. 우연찮게. 그리고 이제 그 작사한 곡을 바탕으로 지금 뮤직비디오를 또 제작을 네. 애니메이션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 피아니스트 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이 자기가 무슨 어디서 뭐 공연하는 게 있는데 그냥 와서 한번 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요 뭐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미리 가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막 엄청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션들이 하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은 막 아무 생각 그냥 와서 노래 한번 해줘. 뭐 그래서 이건데. 제가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시간이 사실 2주밖에 안 남아서 2주 동안 보컬 레슨을 받았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근데 물론 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평소보다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강연은 막 2,000명 앞에서도 해봤는데 20명의 관객을 앞두고도 많이 떨렸지만 참 오래간만에 느끼는 그런 참 설레고 가슴 뛰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13개월 동안 이제 여행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네. 저걸 하셨잖아요. 네네.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랑 스토리는 어떤 게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네. 어떤 예를 들어서 예. 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사실 충격적이다라는 네. 이제 반응이 있었던 커플이 있는데 네. 이제 호주에서 만난 커플이에요. 네. 원래는 남자와 여자로 만났어요. 네. 지금은 여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원래는 이제 트랜스젠더를 그러니까 이 본인의 몸은 남자인데 네. 영혼은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숨기면서 살았어요. 숨기면서 살았고 이제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근데 이제 이분이 여자를 그러니까 본인이 영혼은 여자지만 또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왠지 남자를 좋아할 것 남자를 같은데 좋아하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몸은 남자고 영혼은 여자인데 또 여자를 사랑하는데 보통 이제 여자친구가 생겨도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이제 거의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정말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안에서는 여자처럼 뭐 입고 그런 건 괜찮지만 밖에서는 남자로 행동해 달라라고 해서 굉장히 늘 양면적인 삶을 살다가 자기를 진정으로 이제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이 남자라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데 기왕이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고 그게 나의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의 격려에 힘입어서 이제 남자분이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자죠. 완전히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물론 이분이 키가 굉장히 크고 원래 얼굴이 굉장히 이제 선이 이렇게 날카롭고 이런 분이라 수술을 했지만 티가 좀 나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뭐 시선도 많이 받고 막 대놓고 막 말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여자분이 지켜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내가 가장 나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참 이게 사랑이 기적이 아니고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 틀리잖아요. 네. 우리 이제 소영 씨가 보신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하는 방법과 또 다른 나라의 사랑하는 방법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 사람들은 막 어떤 틀 안에 굉장히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남미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뭔가 열정과 정열이. 그러니까 그쪽은 또 어떤 게 문제냐면 이제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불같은 사랑에 빠져서 이제 사랑에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또 다른 사람과 불같은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일단
뭐 사람들이 워낙에 결혼과 이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가 만약에 3명이면 애 아빠가 3명 다 다른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남미를 다닐 때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남자분들이 작업을 걸 때 저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 첫 번째 질문이 애 있어요?를 먼저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그럼 그때 작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애가 먼저 있냐고 물어봐요. 애가 있는지부터 물어봐요. 그거 정말 희한하네요. 그래서 이제 남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원 없이 사랑을 하고 또 이제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혼을 3번을 했든 4번을 했든 그게 뭐 전혀 문제되지 그게 별로 않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아프리카에 갔더니 이게 참 이게 그냥 사랑은 한마디로 사치구나. 이게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그 메슬로의 욕구 피라미드를 보면 생존이 가장 밑바닥에 있잖아요. 사랑이 3번째고. 근데 이제 생존이 정말 뭐 코앞에 있는 사람 앞에 사랑은 그냥 사치예요. 그냥 뭐 돼지 한 마리에 팔려가고 여자들이 그냥 어떻게든 아기를 많이 낳아서 그중에 몇 명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중에 몇 명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죽고 막 부모가 에이즈로 죽고 누가 에이즈로 죽고 이런 일들이 너무 허다하고 또 이제 그 아직은 어떤 부족적인 어떤 전통이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해서 굉장히 이제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떤 남자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남자의 부속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아주 정말 소수의 특권이라고 보면은 될 것 지금 같더라고요. 눈앞에 당장 생존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수영 씨가 개인적으로 맞는 그 사랑은 어떤 나라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는 나라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문화가 수영 씨랑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분들도 만났고요. 또 남미에서는 뭐 이렇게 열정적인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성숙한 사랑을 하는 그런 분들도 봤고요. 이거는 그냥 개인의 차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회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결국은 개인의 선택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얘기하셨듯이 드림 파노라마 원래 2로 출발했잖아요. 저하고도 출발하기 전에 만나서는 이제 새로운 또 여행 도전한다고 나갔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러브 파노라마로 꿈에서 왜 러브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뭐 그거는 아마도 이제 대충 눈치를 뭐 챌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 떠나기 전에 시련을 크게 한번 겪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어찌 보면 남들보다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연애를 안 했던 건 아닌데 물론 그러니까 연애를 안 했던 건 아닌데 늘 이렇게 조금 지금 생각해 보면 20대 내내 자기 중심적인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네가 좋으면 좀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딱히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의 뭐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생각할 정도의 여유가 없었고 늘 굉장히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어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말 많은 것을 잃었고 어떤 저 역시도 생존의 문제에서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어찌 보면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데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미성숙하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서 너무나 이제 뭐 고마운 인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서툴고 이렇게 막 시행착오를 많이 하다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고 지금 생각하면 사실 다들 남들 겪는 똑같은 과정 과정인데.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저 혼자서만 막 굉장히 힘든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막 하소연도 하고 너무나 의문이 많았었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걸 왜 하는 걸까? 뭐 그런 이제 수많은 의문들이 있어서 막 절에도 들어갔다가 또 막 이렇게 사랑의 그것도 절까지도 가시는. 그래서 막 이제 뭐 그런 고진멸도 집성제 막 이런 맞아. 거를 혼자 그래 인간의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돼 막 혼자 이런 것도 막 생각을 했다가 이제 결국은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제 캐나다로 오로라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오로라를 보면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저한테 오로라를 보는 거는 우주를 경험하는 일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우주가 나를 이렇게 스캔을 쫙 하고 가면 내 기억이 다 지워질 거야라는 오로라 스캔을 한번 쫙 받으면 네. 다시 리셋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그래서 갔는데 리셋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삼성전자 AS 센터를 찾아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 리셋 바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원래 계획된 그러니까 드림을 네. 가야 되는데 어쨌든 원래 계획된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그런 사람들 인터뷰만 하는 게 아니라 뉴욕에서 뮤지컬을 이제 맞아. 배우고 한 달 동안 LA에서 영화 제작 공부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뉴욕에 갔는데 그러니까 뮤지컬을 하면 뭐 굉장히 또 이게 전 세계 정말 곳곳에서 뮤지컬 브로드웨이를 꿈꾸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그 에너지가 넘치는데 거기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막 그런 고민 끝에 이거를 좀 더 나를 좀 더 근원까지 좀 파악을 하자 뭐 이런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많이 위로받고 또 LA에서 영화를 만들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 힐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영화를 만들다가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는 어차피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예술 작품들이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사랑 때문에 만들어지고 바뀐 게 아닌가. 어찌 보면 사랑이라는 거는 인류의 영원한 화두가 아닐까. 그리고 인류가 어찌 보면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사랑을 내가 파헤쳐보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 곳곳에 이제 사랑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이어보자. 해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사랑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사랑을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많은 걸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1부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지금 1부까지 잘 듣고 있는데 아니 사랑에 대해서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만 들으시면 그러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잠시 후 2부에 이어가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